체크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보자라는 시각 유지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는 이유 알려주세요. 네, 뭐 지금 어제랑 맥은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뭐 큰 폭으로 코스피 뭐 거의 한 30포인트까지 빠지다가 조금 이제 반등하면서 결국에는 약보합으로는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뭐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도 않고, 외국인들이 사줘야지 그나마 지금 지수가 조금 상방으로 계속 갈 여지는 있는데, 기관도 뭐 적극적으로 같이 뭐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지수는 당분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조금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대형주보다는 역시 중소형 개별주 좀 이슈 있는 것들 위주로 뭐 참여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조정이 길면은 다음 주까지도 조금 지속될 것으로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뭐 다음 주 초 중반 정도까지도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 잠시 보시면은 다우 같은 경우 뭐 S&P 500 모두 다 이제 조금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제 뭐 나스닥 기술주 좀 큰 폭에 빠졌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많이 좀 빠졌어요. 뭐 마이크론도 한 6.7% 정도 하락을 했고, 그동안에 이제 반등을 기술주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좀 주도를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조금 이제는 미국 시장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의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가려면은 조금 가격 조정,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의 강성 발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물론 12월에 빅스텝 하면서 속도 조절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더 큰 모멘텀을 얻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조금 뭐 좋은 이슈, 뭐 재료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뭐 당분간은 뭐 약보합권, 조금 약세로 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큰 폭의 하락보다는 미국 증시 연말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으니만큼 다시 한번 뭐 가격 조정 거치면 다시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역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반등을 큰 폭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매도 신호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도 저점 테스트 한번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점 어제 코스피 기준 또 무너진다면은 조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굳이 뭐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대응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서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은 좀 자제하자라는 시각으로 의견 나왔고요. 다음은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항공 섹터 보겠습니다. 3분기에 확실히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외화 손실이 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인데 4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거다. 항공주들 3분기 실적 흐름 좀 어땠는지, 그리고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항공주 지금 3분기에 뭐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는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외환 손실이 역시 예상대로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고환율로 인해서 항공기 구매 리스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항공사들은 대부분 지급 기준이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외환 손실이 3분기에 약 7,600억 정도를 기록해서 손실 규모가 가장 컸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약 5천억 정도 외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나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4분기서부터는 뭐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환율 부담은 좀 줄어들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전에 1,200원대가 아니기 때문에 1,300원대이기 때문에 역시 부담을 갖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잠시 보시면은요. 대한항공서부터 먼저 보면은 역시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주가 많이 상승했는데 역시 환율의 급락이 어느 정도 영향도 미쳤고, 지금 유가도 안정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름폭은 조금 적은데, 대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렇게 주가 오름폭이 적은 거는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가 부채 비율이 대한항공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최근에 환율 시장 움직임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다 빠졌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요번에 다시 1,400원대 올라가면 이제는 환율 시장에서 뭐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은 물론 상승 출발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뭐 한 10원 정도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이번 환율 상승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이다 보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환율 피해 주셨던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부터는 뭐 환율에 대한 악재는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주가 흔들리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10원 갭상승 출발할 걸로 보신다고요? 네, 오늘 한 그 정도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7원 정도 올라가지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오늘은 좀 보여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항공주들 움직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 하나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제시했던 SK 바이오팜이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최근에 클래시스도 그렇고 단계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군들이 속속 나오는데 이 종목은 66,400원에 매수가 됐고요. 76,000원 목표가였습니다. 바로 도달을 해내면서 수익률이 16%가량 기록됐습니다. 이 종목 향후의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일단 2차 목표가 올리도록 하겠는데 8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국에서 내전증 신약인 세노바메이트가 판매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에 적자 폭이 축소되면서 4분기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은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축소된 만큼 앞으로는 내년 1분기에든 적어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에 팬데믹 기간에서 마케팅이 좀 저조하면서 그다음에 판매가 좀 매출이 좀 줄어들었는데 내년서부터는 이제 엔데믹이 이제서부터는 본격되는 구간인 만큼 마케팅이 활발해지면 매출도 성장을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8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목표치로는 84,000원, 2차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일지 보시죠. 쿠콘 나왔습니다. 이 종목 예전에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봐야 되는 이유 알려주시죠. 일단은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무상증자랑 같이 겹쳐 있어가지고 많이 하락한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일단 금융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금융 플랫폼 활성화로 인해서 데이터 부문이 고성장, 고수익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데이터 시장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본격 확대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3분기에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7분기 연속 최고 매출액을 경신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 이어지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주가 좀 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6,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쿠콘 오늘의 추천주로 제시가 됐고요.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 그리고 오늘 살펴볼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